네, 자작나무 숲에 다녀오셔서 그 느낌 이미지를 보통 자작나무를 다녀온 선생님들은 그 자작나무를 많이 그리는데 오히려 단풍 들어가는 느낌을 더 우선으로 담고 자작나무 형태를 좀 조금씩 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 정도 거실에 걸어놓으면 네, 가을이 맞아요. 물씬 올 것 같죠. 실질적으로 이게 가까이 가면은 작품이 별 거리가 떨어져서 감정을 느끼면서 보면은 훨씬 더 그래서 이제 미술 감상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모든 그림은 기본으로 선생님 조금만 앞으로 이 정도가 가장 좋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 떨어져서 봐야지 색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이게 나한테 공간이 있고 여기 앞에도 나무도 있고 저기도 나무도 있나 봐 느끼지. 사실 이만큼 가져보면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약간 뒤에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전시장이 사람이 너무 많으면 내가 이렇게 나가보고 싶어도 나가볼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리개를 실눈. 그렇죠. 실눈. 네. 실눈을 뜨면 바로 떨어져서 봤을 때의 느낌처럼 그 디테일한 게 내 눈에 이렇게 크게 와닿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전공이 선생님들이 지금 전공이 다 다른 각자 다 선생님이고요. 틀리네요. 네네. 여기 선생님은 여기 지금 평생학습관 강사 선생님으로 벌써 아주 오랫동안 여기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시는 분인데, 이 도자기 공예는 흙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유약 처리를 하고 구웠을 때 다 달라지거든요. 이거는 청자토라 그래서 그 청자의 신비한 느낌을 낼 때는 이걸 써야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둔탁한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보통 이제 뭐 화장토라고도 하고, 또 도자기 할 땐 백토를 써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수입된 흙이 다르고 국산이 다르고 어느 지역의 흙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항상 다른 모습으로 평소 하시던 작품하고 좀 달라졌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집 작업실에 어느 날 들고양이들이 자꾸 온대요. 먹이를 줬더니, 그래서 이거는 아빠 고양이고 엄마 고양이고 어느 날 새끼를 낳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보셨다고 해요. 아까 저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캔버스 위에다가 아크릴로 표현했는데, 원래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디자인 전공한 선생님들은 이 회사 같은데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아요. 젊은 사람으로 자꾸 교체를 하는 게 이런 세상의 섭리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업무가 아닐 때는 보통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공은 디자인인데 지금은 캔버스에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셨고요. 근데 이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쪽 한쪽에는 열매가 익어가는데 저기서는 꽃이 피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그 대합이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이제 보는 분에 따라서 틀리겠죠. 네. 선생님이 네. 관람자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렇게 어떤 작품을 보고 그게 뭐 피카소의 작품이든 뭐 여리 작가의 작품이든 아니면 더 훌륭한 선생님 작품도 상관없이 항상 미술의 감상법의 일은 관람자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열매를 맺는다는 건 이파리도 좀 시들어야 되고 이럴 텐데 이거는 이게 안 맞잖아? 아주 잘하신 거고, 그게 바로 느낀 점이고, 다행히 내가 이 작가였다면 그걸 물어줬다면 알았겠죠. 그렇겠죠. 근데 선생님처럼 그런 질문을 누군가가 하신 분이 계셨다면 내가 오늘 여기 지킴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한테 물었을 텐데 아무도 그 질문을 안 하셔서 왜 그랬는지는 다음 주에 그렇죠. 이렇게 봐야. 그리고 더 재미난 거는 선생님들이 다음에 이거 말고도 전시회 보러 많이 가시잖아요. 좋은 방법은 마음속에 딱 입장하실 때 주머니에 1,000만 원을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속 주머니에 1,000만 원. 그래서 딱 들어와서 나는 오늘 우리 집 거실 그림을 바꿀 마음이야. 김 선생님은 1,000만 원이 있고 박 선생님은 500만 원이 있으면 오늘 각자 나갈 때 어떤 그림 하나 살 건지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이러면 그 공간이 더 머무르는 것도 괜찮고, 오늘 내 요거 하나 내가 샀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러면 점점 더 그림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나중에 본인의 특성을 아시게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난 이런 그림을 자꾸 좋아하네. 네. 여기 선생님은 이현우 선생님인데 이 제목이 이렇게 바다를 품은 달 항아리예요. 달 항아리라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요 항아리 하얀 걸 달 항아리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아까 어떤 흙을 쓰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떤 유약 처리를 하느냐가 마무리가 색이 올라오는 게 다른 거거든요. 보통 달 항아리는 하얀색을 하는데 이 선생님은 요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렬한 색감을 했는데 저는 참 좋더라고요. 굉장히 강하고 실증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달 항아리가 고귀한 느낌이 있다면 요거는 뭔가 생동감 있는 역시 젊은이 같은 느낌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머물게 하고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뒤에 작업도 본인이 해서 이렇게 걸겠습니다 하고 백 작업을 하신 거고요. 저희 이 전시회가 이제 올해 27년 차인데 제가 아주 자부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와 딸도 있고 스승님과 제자가 있고 제자의 또 제자도 있고 여기 보통 한 3, 4대가 함께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한 작품 중에 가장 선배님이시면서 저희 은사님이세요. 주미자 선생님이십니다. 저희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70이 훨씬 넘어도 지금 젊게 새로 들어온 우리 30대 선생님들하고 거의 40년의 갭이 있어도 그냥 동료로 친구로 선배로 같이 작업을 항상 열심히 해주시고 또 오픈 때도 이런 멋진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살게 이러고 차도 따뜻한 차도 사주시고 정말 저희 정말 로망입니다. 저희도 저 나이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그림 그리고 싶고 이랬습니다.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는 강릉 출신 작가 중에 특히 우리 여류 작가 화가 중에 떠오르는 앞으로도 한 획을 찍을 분은 이 선생님이라고 항상 자부합니다. 강유빈 선생님이고요.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끊임없는 개인 전시회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러려면 기본적인 생활 이외엔 정말 작업을 열심히 한다는 거거든요. 주미자 선생님 따님입니다. 여기 선생님도 동양화 전공하셨고 여기 동양화 전공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동양화의 기본은 아직까지 종이 위에다가 하고 칼라가 있는 건 채색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산수화라던가 뭐 사군자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얇은 하선지에다가 단색으로 먹의 농담을 처리하는 거지만 여기는 같은 한국화여도 채색화는 농담이 없죠. 이게 서로 다릅니다. 여기 선생님은 간동대 교수님이신데요. 전공이 도자기 공예이시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렇게 백토 같은 데다가 도자기에다가 도자기 그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걸 부어서 다시 나오는 경우인데 이 선생님이 장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금 테두리라고 금 라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황금빛 라인은 이게 사실은 이 도자기의 색을 먹이기가 참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도자기 쪽은 프랑스 쪽이 많이 유명하고 발달했는데 프랑스의 이름 있는 도자기들은 보면 다 이렇게 금 테두리와 이런 게 있거든요. 선생님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오래 해서 그런지 그런 기법들을 잘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 다 똑같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거는 가죽 공예입니다. 가죽을 이렇게 평범한 이렇게 브라운색 가죽을 이렇게 기법 중에 카빙 기법이라 그래서 두드려서 이렇게 평면에서 얘를 자꾸 두드려서 또 두드리고 느려서 앞으로 올려 나오게 만드는 거죠. 3단에 이어서.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염색 물감과 아크릴로 색상을 입혔습니다. 100% 가죽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들이 다 오래 걸리죠. 여기는 또 이제 저 제자이기도 한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 회원입니다. 어떤 분이 아까 그러더라고요. 역시 젊은이 다 와서 조금 좀 산뜻하네요. 이 선생님은 본인이 그림을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그거를 디지털화시켜서 프린팅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계적인 디즈니사의 미키 마우스를 본인의 방법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형태들로 살살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배경도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요즘은 이렇게 그림 그린 컴퓨터로만 그림을 그리면 너무 여기 선생님도 컴퓨터에 대해 잘 아시지만 이렇게 일정하다 보니까 손끝의 맛이 좀 안 나오는 게 있으니까 요즘은 손끝으로 뭔가를 그리고 그걸 디지털화 시켜서 프린팅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스카프로 만들 수도 있고 옷을 만들 수도 있고 네, 이 그림은 이제 선생님 이 그림 어떠세요? 선생님이 잘 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 보고 지금 떠오른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림 뭐이 저기 서방대 원 저 사람 형상이 저 뒤에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네. 이 형상이 네. 서방대는 이게 하이버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뭐 무슨 관련된 이 오토바이 그냥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네. 보실 수도 네.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네, 선생님은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냥 느끼는 신호 전 이거 보면 기차, 또 공장, 또 그런 또 동해 환경 환경 네. 이것도 이제 그림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태가 없는 거, 아니 형태가 있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온 대부분 그림들은 다 구상화였어요. 저렇게 단풍나무, 자작나무예요. 아, 저게 뭐야? 뭐 저건 해바라기야. 저거는 무슨 아가씨가 누워있네. 저거는 나무에 새가 있잖아. 이렇게 형태가 있는 거는 구상화. 그런 형태를 없애는 걸 보통 비구상화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추상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추상화. 요즘은 추상화라는 단어를 좀 안 쓰고 그냥 비구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옛날로 말하면 추상화인데요. 추상화는 어떤 형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형태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향기. 예를 들어서 누구는 꽃을 그려요. 해바라기를 그렸으면 이건 해바라기 향기입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게 구상화와 비구상화의 차이인데요. 왜 이래 잘하냐? 이건 제 작품입니다. 저는 서양화를 전공했고 처음 이제 대학 졸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비구상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목은 나의 일상인데 제가 한 15년 동안 현재 사이드업으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농사라는 게 이런 거보다 꽃을 좀 많이 가꾸고 있고 근데 농사가 크던 작던 해봐서 알지만 뿌린 만큼 걷어들이고 애쓰는 만큼 성과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볕에 나가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 꽃밭을 읽으면서 봄에 피는 꽃이 지금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는 또 거두미를 다 해놓고 씨앗을 받아놨다가 봄에 다시 땅을 파고 던지는 것 이렇게 다시 피고 이러는데 나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색감과 이렇게 강약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기쁜 날도 있고 짜증나는 날도 있었고요. 속상한 날도 있었고 행복한 날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그림의 시리즈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저렇게 형태가 없고 향기나 마음을 표현한 거를 비구상이라 했다면 바로 전형적인 구상화입니다. 정말 우리 집 들녘에 나가면 버들강아지, 숲속에 있는 작은 풀들, 듣구도, 개망초 막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풀들, 꽃들 이런 느낌들을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조금 이른 이제 여름이었고 요거는 이제 약간의 색감들이 익어가기 시작하는 가을을 준비하는 그런 들꽃, 들풀의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선생님은 서양화가 전공이신데 이 종이가 이렇게 또들또들한 이게 수채화 전문 용지 와트만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채화 전문 용지고요. 거기다가 수채화로 지금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럴 수 있어. 다른 데 가니 수채화는 배경도 다 메꾸고 이렇게 하던데 왜 배경을 안 칠해? 이건 요즘은 다 작가 마음입니다. 그렇죠. 또 디자인 의류 회사에서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내에서 온 매장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신데요. 자기 동네에서 보여지는 그 동네 건물들을 가장 이웃들이에요. 단순하게. 가장 단순 이웃들을 그림. 단순화시켜서 표현을 했고 이제 올해 이렇게 왜
수국 같은 게 한참 이쁠 때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표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님도 이제 이 아주 종이같이 가벼운 그런 데다가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뭐 연꽃 또 잉어 뭐 이런 어떤 스토리를 하나를 담은 것 같아요. 연꽃부터 시작해서. 근데 못 물어봤어요. 가장 저도 궁금했어요. 이걸 무엇을 상징하냐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맞은 거. 그래서 선녀, 연못에 관한 붕어, 금붕어, 연꽃, 선녀 뭐 이런 일단은 연못에 관계되는 이런 예, 무슨 이게 아닐까. 예, 스토리가 있을 것 네. 같은데 뭐 무슨 책을 읽고 감명 받았을까? 아니 무슨 드라마를 보고 거기서 오는 이미지였나? 뭘까? 근데 못 물어봤어요. 저는 스마트폰만 보여요. 네? 스마트폰. 아 이거요? 저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선생님이 이게 책이에요, 스마트폰 하면 저걸 책이라고 봤는데 네. 선생님이 스마트폰 선생님이셔서 그런가 봐요. 아, 저는 이걸 책으로 봤거든요. 책으로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정답이에요. 왜? 작가가 없으니까. 여기 선생님은 지금 저희 요번 기수 총무님이신데요. 서양화를 전공했고 여기도 이렇게 캔버스 위에다가 아크릴로 표현했습니다. 아크릴은 아까 말했듯이 수성이고 빨리 말라요. 시간이 좀 많이 없는 선생님들은 아크릴이 굉장히 맞아요. 저도 다 100% 아크릴로 그리고 있는데 유화는 두툼한 이렇게 맞대로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마르는 시간이 필요해서 큰 작품을 오늘 하나 밤을 새워 완성한다 불가능해요. 잘 안 마르니까 어느 정도 말라야지 위에다가 또 물감을 지르고 이랬을 때 그 밑색깔이 우러 안 나고 이렇게 탁 해주시는데 안 마른 상태라면 밑색깔과 위가 같이 엉켜서 내가 진짜 추구한 색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크릴로 선생님은 동물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그려요. 자세히 보면 이런 꽃밭에 정말 행복하게 뛰노는 강아지와 사슴과 오리들이 숨어 있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여기 제목도 따뜻한 날들인데요. 여기도 보면 우리 강릉 폭설 왔을 때의 느낌 같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기도 강아지가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행복해하고 작은 이렇게 새들도 있고요. 여기에 또 얘가 항상 이렇게 등장하는데 얘도 너무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받는 느낌? 남이 아무도 안 오는 우리끼리 공간에서 너무 재밌게 노는 느낌 같아요. 아까 저기 선생님도 여기 이제 강사 선생님이셨으면 여기 엄영수 선생님도 여기 강사 선생님이실 텐데요. 선생님이 2년 전에 강원도 이 전통 자수 명린을 공식으로 강원도에서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정말 기계 자수가 아닌 손 자수인데 요 낙엽 하나 하는 것도 1시간 걸릴 정도로 그게 한 땀 한 땀 정말 장인의 정신으로 이게 어쩌다가 조금만 졸아서 삐뚤게 되면 또 이 천 자체가 굉장히 얇아가지고요. 구멍이 또 쉽게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집중해서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운 선생님이십니다. 여기 선생님은 동양화 전공을 했고 제가 아까 쭉 오면서 말했지만 아직까지 얼친 사진으로 봐서는 동양한지 서양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살짝 만져보면 재료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장지에다가 보통 이제 다 동양화 물감을 쓰고 있고 그래서 이 명찰이 필요합니다. 누가 그렸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보면 이 누가 그렸는지 이름이 있고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인지 그리고 재료는 무엇을 썼는지 그리고 제목이 무엇인지를 보통 다 표현해 놓거든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처럼 처음에는 딱 그냥 쳐다보는 게 1, 두 번째는 나는 저거 이런 마음인데 제목 보자. 우와! 작가 의도하고 나하고 거의 일치하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일치시켜서 보면 이런 공간에 와서 그림을 보는 시간이 꽤 생각보다 많이 들 수 있겠죠. 머무르는 시간이. 네, 선생님은 서양화를 전공하셨고요. 바로 비구상 전공입니다.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작업은 이런 게 아니었고 물감을 많이 올린 다음에 조각도로 이렇게 끌어내서 그 층층이 쌓이는 느낌을 항상 표현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작품을 조금 바꿔서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오픈때 안 오셔가지고 사실 어떤 의도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못 들어가지고 전달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 선생님은 파나예요. 파나는 말 그대로 이제 원판은 있고 계속 이렇게 복제로 찍어낼 수가 있는데 예, 파나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나무에다 하면 목판, 뭐 석판, 뭐 고무에다 하면 고무판, 부직포 같은 두꺼운 데다가 하면 또 그런 부직토판, 여기는 어떤 컬러를 해서 프레스기 같은 데다가 압축시켜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내는 효과를 주고 그 위에다가 약간씩 더 요걸 아까 오브제라 그랬잖아요. 오브제 깃털도 올리고 바람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7명 작가의 작품을 네,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얘기가 많아서 한가하니까 잘 오셨고요. 저희 이번에 전시한 인원은 27명인데 이 한 작품 한 작품 그냥 보시면 휙 지나갈 수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거 그린 선생님은 원래 서양화가 전공인데 이제 평면으로 그림을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기본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수 놓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수를 놓고 그걸 다시 여기다 붙였어요. 그래서 서양화에서는 화면에다가 뭔가를 붙이는 거를 오브제 기법이라고 해요. 다른 것을 여기다가 붙였다. 그래서 오브제 기법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승훈 선생님 작품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이렇게 식탁 위에 이렇게 장식한다던가 그런 건데 색상을 물들이고 거기에 수를 넣고 그 자체를 캔버스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오브제로 완성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파트에 들어가요? 파트는 서양화 파트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선생님은 이제 전공이 동양화인데요. 이제 요즘은 다들 오셔서 동양화하고 서양화의 차이가 뭐예요? 난 도대체 봐도 모르겠는데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종이입니다. 보통 이제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선지는 동양화를 그릴 수 있는 종이 중에 가장 얇은 걸 화선지라고 그러고요. 이런 거 색채가 있는 거는 보통 이제 장지라고 하는 좀 도톰한 그런 동양화 종이 위에 동양화 물감으로 여러 번 해서 완성한 그림을 보통 장지의 채색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양화입니다. 이제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서양화가는 서양화만 그리고 동양화는 동양화가만 그리나요? 그렇진 않아요. 자기 기본 메인 작품은 표현하면서 이렇게 변형적으로 아크릴도 좀 써볼 수 있고 다른 기법을 좀 응용해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양화입니다. 그러니까 서양화의 가장 기본은 이 판이 캔버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면천에다가 이렇게 석회감이 나는 밑작업을 많이 여러 번 해서 팽팽하게 당긴 위에다가 오일 물감입니다. 기름으로 사용된 오일 물감으로 이렇게 얇게 지나갔을 때와 물감이 많이 겹쳤을 때 두툼한 효과를 동시에 다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보통 일반적인 서양화 유화의 그림입니다. 이 선생님은 이렇게 왜 나무의 이미지가 주제고요. 그 이렇게 봄이면 새싹이 나고 여름이면 푸르르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는데 거기에 눈이 쌓였다. 그 이미지를 표현한 겁니다. 여기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양화 전공하셨고요. 아까 저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이는 장지라는 종이 위에다가 이 물감이 동양화 물감이라 한 번에 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엷은 색을 계속 반복해서 입혀서 진하게 입혀지는 건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무슨 만화 같아요. 우리 손녀가 보면 좋아하겠네. 즉 요즘은 이렇게 장르가 자기가 이렇게 깊이 있는 공부를 다 했지만 나는 아이 같은 캐릭터 같은 그림을 좋아해요 라고 느낄 때는 본인의 형상을 캐릭터화 시킨 겁니다. 또 보시기에 이런 그림을 보시기에는
똑같이 뭐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실크 위에다가 우리 왜 실크 브라우스, 실크 머플러, 실크 그 부드러운 실크 위에다가 이제 이 선생님은 그 외국에 좀 계셨어가지고 그 스페인의 어떤 탑이라던가 가족 성당 이런 어떤 이미지를 직접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렇게 뒤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바로 이렇게 염색하는 과정에서 왜 색감을 내기 위해서 홀치기 기법도 쓰고 뭐 테라핀 같은 거 위에다가 금을 내서 물감을 올리는 기법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기법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고요. 유독 그 염색에서만 줄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끝으로 그린 게 아닌 거죠. 여기 같은 선생님인데 여기는 서양화 기법으로 이렇게 사물이 주는 느낌을 이렇게 꽃의 이미지, 꽃의 향기 이런 걸 기법으로 표현을 하신 거고요. 이 선생님이 동시에 이렇게 한지 뭐 이렇게 강사 자격증도 있고 한지 강의를 많이 하세요. 이거는 이제 전에부터 비주 이렇게 쌀통 이런 거 쓰는 건데 기본 틀은 이제 공산품으로 사온 거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건 100% 한지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느낌 이것도 한지 밑에다가 다 작업을 한 거고요. 거기에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것도 여기 하나하나 요 색감 낸 것까지도 물감이 아니라 한지를 이용해서 표현한 작품. 여기 선생님은 원래 공예 전공을 했는데 이것도 휙 지나가시면 뭐 가니까 무슨 스탠드가 있더란데 이게 바로 손수를 놔서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수입니다. 강릉에 벚꽃이 휘날릴 때 봄에 바람에 벚꽃이 휘날리는 그런 어떤 영상들을 하나하나 다 색실을 바꿔가면서 수를 놓은 거죠. 한 땀 한 땀. 그래서 알고 보면 더 볼거리가 있는. 저는 작년까지 5년 동안 강릉시 여비작가협회 회장을 했었고요. 올 2월 달부터는 새로운 회장님이 이제 인수인계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정지현 회장님이신데요. 원래는 이제 공예를 전공하셨고 지금은 비즈 쪽은 강원도에서 제일 유명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고 일본에서 주최한 상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그 구슬 하나하나 구슬을 엮고 끼워서 이게 다 구슬입니다. 100% 핸드메이드 구슬. 선생님들이 가까이 안 오고 휙 지나가면 저거 뭘 했나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부러진데요. 요거 하나하나 끼워서 색감과 높이와 엮는 방법에 따라서 다 표현을 이렇게 한 거고 이거는 멀리서 보면 이 철사 동화 같은 게 보면 사람의 얼굴입니다. 이렇게 즉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 내면 속에 있는 뭐 욕망, 갖고 싶은 거, 보석 이런 것들을 나름 표현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작품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니트 겨울 우리 사모님 이런 옷에다 하나 걸면 얼마나 화사하고 이쁘겠습니까? 근데 이걸 색깔을 맞추고 이걸 이렇게 꽈배기 형태로 엮은 거예요. 하나하나.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에 있는 이 꽃들도 만든 거고요. 정말 정성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선생님은 원래는 이렇게 캔버스 위에다가 아크릴로 표현하는 서양 화가인데요. 이 선생님은 이게 이제 크리스탈입니다. 이렇게 부딪혔을 때 크리스탈만 이 맑은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부딪혔을 때의 느낌과 그림과 이 전체가 항상 하나의 예술 본인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설치하는 걸 좋아하십니다.